다 우리가 방역할 때 가장 많이 거론했던 그 극우 보수 태극기 부대님들께서 하신 그 나라가 제가 기억하기에 호주,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뭐 뉴질랜드, 이스라엘. 싱가포르 이런 정도였거든요. 다 망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대만이 방역 모범국이라고요? 이게 현실인 거죠. 한번 방역을 제대로 해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막 유행처럼 번져. 때려 막어.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게 북한 방식이잖아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래서 코로나가 일부 없었더니 저 태극기 부대 분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확진자가 몇백 명씩 나오는데 대만은 얼마나 잘하는지 봐라. 한국이 어떻게 방역 모범 국가냐. 호주,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 이런 데가 다 똑같이 때려 막은 거예요. 호주만 해도 한국의 땅덩어리보다 한 거의 30배 넓거든요. 35.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적어서 인구 2,500만. 사람들 마주칠 기회가 별로 없는 나라야. 거기 마스크 벗었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코로나가 딱 들어가니까 대만 어떻게 됐느냐. 추적 시스템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방역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방역 모범 국가가 아니라 방역 해본 적 없는 대만. 코로나19 진단하는데 최대 9일이 걸려. 그럼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그 사이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지금 창궐 한 것도 아니고 1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준비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시스템이 잘못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작은 어떤 발병자 때문에 그게 확 퍼지게 되고 9일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워낙에 몰려가지고 9일이라고 이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거의 뭐 이거는 뭐 그냥 아예 그냥 체크가 안 되는 환자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방역 모범국이라고 계속 추앙했었던 것 자체가 예. 창피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도 방송하는 내내 방역할 때 저쪽 분들 댓글창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베트남은 뭐임, 대만은 뭐임, 호주는 뭐임, 뉴질랜드는 뭐임 이러고 자빠졌었거든. 현실적으로는 한국이 모범 방역이 대단한 건요. 때려 막지 않고 이렇게 방역했다는 거예요. 그 혹시 태극기 어르신 한국의 코로나 지금 1년 4, 5개월 동안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2,000명이 안 됩니다. 얼만큼 잘한 나라이겠습니까? 근데 백신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방역 잘해놨더니 백신 갖고 물어뜯어? 지금 뭐 엊그저께 그 블룸버그가 매달 집계하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 등 해가지고요. 코로나19로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또 한 단계단 올라가서 5위가 됐어요. 5위. 근데 그 앞에 있는 나라들 있죠. 그 앞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상 대한민국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어떻게 소규모 나라들에 가깝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이 상위 국가인데 뉴질랜드가 480만 명, 싱가포르이 580만 명, 이스라엘이 8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호주가 말씀하신 대로 2,500만 명인데 우리나라 35배 땅덩어리고 호주에서 사람이 많고 좀 번화한 도시가 시드니거든요. 시드니의 인구가 400만 명입니다. 근데 시드니의 크기가 서울시 크기의 2배예요. 서울시는 시드니의 반인데 1,000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평가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만 가지고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못하고 있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단 아까 대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세계적으로 경고를 했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입국되는 사람들을 이제 막고 해서 성공적으로 방역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만이 좀 코로나19 뭐 이렇게 번지는 걸 막지 못하고 추락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좀 반면교사를 삼아서 지금 잘하고 있지만 예방접종도 잘하고 있고 단계별로 수칙도 잘 지키고 있지만 조금 더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정말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이스라엘 인구 다 합쳐봤자 대한민국 5천만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세계에서 정말 제일 청정하고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나라예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세계 5위다. 코로나에 살기 좋은 나라다. 사실상 앞에 있는 나라들을 꼭 비교 대상으로 집어넣으면서 한국보다 잘하는 나라가 있네? 한국은 무역을 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를 접종을 받자마자 내 핸드폰 안에 접종 증명서가 들어오는 나라예요. 일본은 그거를 증명서를 일일이 쓴다잖아요. 지금도 그 우리가 차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실제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거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정상 외교를 하는데 사실상 대등한 외교를 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줄 것도 있고 미국이 우리한테 기부의 배터리, 기부의 반도체 이랬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취할 걸 취하고 남북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얻고 44조 쏟아부었더니 55만 명분 얻어온다고 주장하는 이것들은 1배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사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를 폄하하는 것 자체가 엄청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이스라엘 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도 지금 아예 그 10위권 내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블룸버그의 조사에 의하면.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 코로나 대처 방식을 제가 가장 그 간단한 비유를 들자면 대만과 호주, 뉴질랜드 등은 베트남을 포함해서 계엄령을 했다. 봉쇄. 그러니까 계엄령 상황에서는 범죄가 당연히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야간 통금도 있고 그다음에 거리 통행도 제한되고 그다음 모든 활동을 그 군이 검열하고 등등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평소처럼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다 하게 한 겁니다. 아주 극한적인 그 극히 제한된 곳만 그 거리두기 그다음에 인적 제한을 두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그 계엄령 상황에서 범죄가 거의 안 일어나죠. 예. 모든 뭐 강도나 뭐 살인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나는데 우리는 평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방역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정부가 대처를 정말 현명히 잘했고 왜 우리나라 국경 봉쇄하지 않냐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아요. 그 당시 내가 발언을 잘못했다라고 지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뭐 대만, 베트남 이런 데는 막 10계단, 막 12계단 막 순위가 하락하고 있고요. 일본만 해도 지금 이것도 없다고 하는데 14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과 한국이 지금 골든크로스가 돼버린 거예요. 산업의 부분도 그렇고 방역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이 부러운 사람들은 일본으로 가시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또 다시 또 이야기를 할게요. 계속 얘기할 거야. 못 알아볼게요.